어머니의 보험? 우선 그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실손 보험이 19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실손 의료비 특약 플러스 이제 건강 관련한 암 진단비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 요게 좀 문제였는데 네. 잠깐 좀 들여다보면 3대 질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암, 뇌, 심장 질환을 얘기하거든요. 요게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뭐 3만 원씩 주는, 만 원씩 주는 이제 그런 입원 일당 3만 원 요 특약이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15년 납 100세 만기의 상품인데 내용에 비해서 보험료가 일단 비싼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왜 비싼지 봤더니 질병 사망 특약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었던 거죠. 질병 사망 특약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네. 왜요? 이 우리가 어쨌든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망 시의 어떤 그 유고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으려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큰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겪게 됐을 때 잘 치료를 받아서 그렇죠. 예, 치료비를 보험을 통해서 받아서 이제 그런 어떤 생존보험금의 측면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 거예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존보험이 그렇죠. 생존보험 더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질병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사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질병은 대표적으로 암이나 이런 걸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 질병 사망은 어쨌든 사망도도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죠, 당연히. 예, 근데 사망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생명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질병 사망은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되는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망하면은 진짜 좀 표현은 그렇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망하면 줘야 되거든요. 그 사망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특약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만 주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망들은 질병 사망인 건 맞긴 해요. 근데 요 특약의 특징은 보통 60세에 끝나거나 70세에 끝나거나 80세에 끝나요. 길어야.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만 사망해야 돼요. 81세 때 사망하면은 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없어지고 이게 무슨 사망보험을 말장난이요. 받을 수도 없고 보험료는 또 엄청 비싸고 그래서 사망을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질병 사망 특약이 아니고 생명보험회사에 이런 정기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이 유리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뭔가 이 종합보험은 너무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예, 그래서 비싸기도 했지만 다소 좀 의미 없는 질병 사망 특약이 들어가 있어서 더 비쌌다라는 거. 자, 종합보험 가지신 분들 많으신데요. 질병 사망 특약 요거처럼 가성비 떨어뜨리는 특약 또 뭐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이 보험은 이제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보험들은. 그렇죠. 예. 주계약과 특약이 근데 이제 보장 기간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계약은 주가 되는 메인, 그죠? 그리고 특약은 거기 부속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 선택에 따라서 옵션 같이 뭐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인데 맞아요. 저희 요- 엄마도 네네. 암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암보험 안에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운전자 특약이 들어있어요. 운전자 보험. 그렇죠. 예. 운전자. 아직도 헷갈리고 그때 있어요. 또 수정을 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어머님이 이런 거 잘 모르고 계셨고, 네. 그러니까 종합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살펴보실 게 어떤 특약들은 또 만기가 뭐 80세고 어떤 건 100세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길게 준비해야 되는 진단비는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80세에 끝나는 암 진단비는 80세에 끝나요. 아까 뭐 비슷한 사례로 81세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없는 거죠. 이런 거고 반대로 가성비가 떨어진 입원 일당 특약 이런 것들은 10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이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주객전도라고 할까요?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입원 일당이라고 하셨는데 입원 일당의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제 입원 일당이 과거에는 되게 그 각광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막 입원도 그냥 내가 원하면은 뭐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입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이제 통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는 암에 진단되면은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보다 최근에는 더 이제 어떤 항암, 방사선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진행되고 이게 다 통원 치료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입원 특약이 쓸만한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유아가 예를 들면 폐렴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교통사고로 뭐 한 보름 정도 입원한다든지 또는 내가 뭐 운동하다가 또 다쳐서 이런 어떤 그 상해와 관련된 부분들로는 장기 입원이 좀 가능할 수는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거는 사실 길게 입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입원 특약 내가 10,000원 하루에 입원하면은 10,000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보험료도 거의 10,000원에 가까워요. 이거는 안 내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모으는 게 낫겠죠, 차라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내가 뭐 어떤 뭐 유사시에 입원해서 하루 일당을 3만 원씩 받고 싶어. 예. 그러면 보험료도 한 3만 원씩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은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험료도 비싸고 또 요즘에 어떤 의료 환경 이런 것들이 장기 입원하기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때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 더 많은 이야기 2부에서 건너가서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자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실비가 포함된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합보험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보험 하나에 주계약과 특약들 다 다르다는 거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필요 없는 특약도 혹시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혹시라도 10,000원을 받자고 10,000원을 매달 내고 계신 건 아닌지 방금 양희승 전문가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쓸데없는 특약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매달 그렇게 돈을 내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짚어보셔야겠고요. 혹시 내가 이게 쓸모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하신다면 괜히 보험회사 배만 불려주지 마시고요. 허리띠 다른 데서 졸라매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정경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가정경제 전문가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곳 돈키호테에 열려 있습니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유료 문자창 지금도 열려 있고요. 고민되는 부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매달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달 너무 많이 돈이 나간다 싶으시다면 가정경제 전문가가 무료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종합보험에 진짜 별별 게 다 들어있잖아요. 양희승 전문가님. 네. 꼭 필요한 특약. 웬만하면 이거는 좀 적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특약. 이런 거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꼭 뭐 필요한 특약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골절이 꽤 은근히 많이 이제 되세요. 뭐 골절에는 이제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식사하시다가 이제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 뭐 남녀가 없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많긴 하시는데 그렇고 또 가성비가 좋은 특약 중에 하나 이제 1에서 5종 수술비라고 하는 수술비 특약인데 이제 암, 뇌, 심장 진단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실손 의료비 뭐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 그다음 그 다음으로 이게 가입을 하신 분들은 뭐 암, 뇌, 심장 이 3대 진단비 요게 준비가 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인데 진단비는 뭐 암에 걸리거나 했을 때 3천만 원, 5천만 원 딱 한 번 주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회당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험료는 진단비 대비해서 한 10%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진단비가 내가 좀 부족한데 이거를 진단비를 더 추가하자니 보험료 부담은 되고 그런 분들은 수술비 특약을 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그런 배상 책임 특약도 가장 많이 이제 그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래층에 뭐 물이 새서 어떤 또는 이제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트에서 놀다가 뭐 다른 아이를 다치겠다거나 학교에서 뭐 누굴 다치겠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내가 뭐 질 수 있는 어떤 민사적인 책임을 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아이가 놀다가 친구랑 이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친구가 넘어지면서 영구치를 이제 여러 개를 다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연구치다 보니까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또 그거 더해서 또 정신적인 이런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개인이 만약에 다 이거를 직접 다 소송도 하고 하려면 너무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험회사가 그 소송을 대신해서 다 이제 해결을 해주는 이제 그런 또 도움이 되는데 보험료는 한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나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